알렉스 보우만이 지난 주말 개최된 나스카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리즈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어제 오전 일찍 하이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남성 3명이 부상한 후 캠퍼스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리노이 남부교회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칼리지가 122년간 운영을 접고 폐쇄 방침을 알렸습니다. 오크론에 소재한 이 학교는 지난 7월 6일 토요일부로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 주최 2024 침례교 연합 부흥회가 이달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4일간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캔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성차별의 정의에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타이틀 9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면 보잉은 벌금 2억 4천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한 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자동차 사망 데이터를 기록하는 키즈 앤 카 세이프티에 따르면 올해 뜨거운 자동차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최소 7명에 달합니다. 1990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1,009명 이상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맞서 대선 완주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의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등을 찾아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대선과 함께 자신의 선거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알렉스 보우먼이 지난 주말에 개최된 나스카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시리즈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 레이스가 100분 이상 중단된 가운데 오후 8시 20분이 지나서야 경기가 마무리됐는데요. 지난 2022년 3월 라스베가스 경기 이후 보우만의 첫 승리이자 통산 8번째 우승입니다. 올해 정규 시즌 6개 레이스가 더 남은 가운데 보우만은 올 시즌 12번째 시즌 우승자로 기록됐습니다. 350번째 컵 시리즈 출전에서 시즌 4승을 노린 카일 라슨과 어제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반 기르베르겐이 타이어 장벽에 부딪히면서 탈락한 가운데 탈러 레딕이 막판까지 보우만을 추격했지만 역시 벽에 부딪히면서 2위를 차지했고 타이 깁스가 3위, 조이 핸드와 마이클 맥도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어제 오전 일찍 하이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남성 3명이 부상한 후 캠퍼스 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일 오전 5시 30분께 시카고 경찰과 시카고 대학교 경찰이 5717 사우스 커티지 그로브 애비뉴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보도에서 총상을 입은 3명의 희생자를 발견했는데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짙은 회색 SUV에 탄 누군가가 차량에서 권총을 겨누고 주차된 차 근처에 서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총격범이 탄 SUV는 시카고 대학 의료센터에서 코티지 그로브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들은 시카고 대학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아직 피해자들이 대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인 수요일 저녁 이후 시카고 전역에서 총기 폭력으로 최소 103명이 부상하고 이 중에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랜 존슨 시장과 라리 스타일링 시카고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기 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남부 교회에 위치한 노스웨스턴 칼리지가 122년간의 운영을 접고 폐쇄 방침을 알렸습니다. 오크론에 소재한 이 학교는 지난 7월 6일 토요일부로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운영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은 현재와 예상되는 재정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대학 행정부가 내린 것이라며 122년이 넘는 역사 동안 노스웨스턴 칼리지는 뛰어난 커리큘럼과 강사를 제공해 시카고 지역에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이런 교육적 사명을 종료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다. 역사의 일부인 수천 명의 졸업생들을 통해 이 유산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웨스턴 칼리지 학생들은 일리노이 고등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다음 단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폐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학자금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큰 폭으로 인상됐죠. 연방의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7월 1일 이후 발급되는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6.53%에서 9.08%로 10년에서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새 이자율 발표를 노심초사 기다려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사상 최고 수준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대출 이자는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irect Subsidized Loan, 직접 보조 학생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6.53%로 무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Direct Subsidized Loan은 대학 재학 기간 연방교육부가 대출 이자를 보조해주는 비교적 좋은 조건의 대출로 재정 보조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Direct Unsubsidized Loan, 직접 비보조 학생 대출 이자율도 기존 7.05%에서 8.08%로 크게 오릅니다. 이 대출은 대출 기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재정 보조가 필요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렉트 플러스 론은 학부생 자녀를 둔 학부모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연방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출이 발급되기 때문에 Parent Plus Loan으로도 불리는 이 대출 이자율은 8.05%에서 올해 9.08%로 크게 올랐는데요. 학부모 역시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해야 하며 총 학자금에서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연방대출 프로그램보다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큰 대출입니다. 학부생 대상 Direct Unsubsidized Loan 이자율은 2012-2013학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Direct Unsubsidized Loan의 경우 2007-2008학년도 이후에 무려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겁니다. 학부모 대상 Direct Plus Loan과 대학원 대상 Direct Plus Loan 이자율도 각각 약 20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 2021학년도에 2.75%까지 떨어진 바 있죠. 하지만 이후 학자금 대출 이자율 기준이 되는 재무부 채권 이자율이 오르고 인플레이션까지 발생하면서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이 대출을 통해 학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얼마일까요? 연간 5,500달러에서 12,500달러입니다. 연간 대출 한도는 학생의 학년과 부양 및 피부양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은 Direct Unsubsidized Loan을 통해 연간 25,500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 총액이 졸업 후 첫 해 예상되는 연봉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규칙을 지켜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대개 10년 이내 학자금 상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상 소득보다 높은 학자금을 대출받으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또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야 할 금액을 낮출 수 있지만 상환 기간 연장으로 총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옵션입니다. 다음은 무상보조 장학금을 샅샅이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무상으로 지원되는 학자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FAFSA를 매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FAFSA 제출을 통해 연방 무상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펠그랜트 등의 무상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 기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진학 예정인 대학, 또 각종 커뮤니티 단체, 종교 및 체육단체 등이 제공하는 장학금 기회를 샅샅이 뒤져야 학자금 대출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학자금 분할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대학은 학자금 일시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만 이를 모르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습니다. 분할 납부 계좌를 개설할 때 약 $10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분할 납부에 이자를 부과하는 대학은 드뭅니다. 따라서 월 소득 대비 분할 납부 액수가 큰 부담이 없다면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제공되지 않은 대출은 재학 기간 이자가 계속 부과되겠죠. 졸업 후 상환 의무가 시작되면 이자로 불어난 대출 액수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정부 보조가 없는 Direct Unsubsidized Loan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 가능하면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졸업 후 대출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상환 의무가 시작되면 자동 납부에 등록하는 것이 또 유리합니다. 대부분 학자금 대출은행이 자동 납부 대출자에게 이자율을 약 0.25%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 주최 2024 침례교 연합 부흥회가 이달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사흘간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협의회 총무 김광선 목사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연합 부흥회는 협의회 소속 교회나 성도들의 연합과 부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거두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올해 부흥회의 주제 강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운영이사회장이자 경기 용인 포도나무교회 담임인 여주봉 목사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협의회 총무 김광선 목사입니다. 해마다 시카고 인근에 있는 침례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를 갔는데 올해는 특별히 용인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시카고 인근의 그 성도들,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 또 특별히 침례교회 교인들 함께 연합해서 부흥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함께 수익금을 통해서 시카고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들,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 목사는 캘리포니아 침례대학교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수학, 웨스트민스턴 신학대학원에서 명예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더불어 비영리 단체인 아프리카 프로젝트 대표, 기독교 학술원 이사장, 또 사단법인 청년선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포도나무교회 설립 목사로 현재는 교인 1,000명 이상의 부흥과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 목사는 KBS를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시카고 동포사회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팬데믹 이후로 교회 성도들 침체된 그러한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명력을 누리자라는 이제 그런 그 취지로 하고 있고요. 여주봉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굉장히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시기도 하시며 동시에 선교적인 역량이 굉장히 좀 큰 비전을 갖고 아프리카 선교회 혹은 군경 혹은 대학생들 다방면으로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은
복음 부흥, 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굉장히 선명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깊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부흥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부흥회에서는 집회기간 중 둘째 날인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목회자 세미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세미나는 평신도 리더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흥회는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개최되며 7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시작으로 20일 토요일 오후 7시 하나님을 아는 것, 21일 주일 오후 6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주제로 말씀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흥회 관련 문의는 협의회 총무 김광선 목사 847-843-0855로 연락하면 됩니다. 캔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성차별의 정의에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려는 타이틀 9 규정 변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타이틀 9은 1972년에 제정된 연방 민권법으로 연방 지원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생 모집, 직원 채용 등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판결은 알래스카, 캔사스, 유타, 와이오밍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스틸워터에 있는 중학교에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룸스 판사는 타이틀 9에서 성의 정의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존재하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 개념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올해 초 미 교육부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인 새로운 타이틀 9 규정을 발표했죠. 여러 주는 이 규정이 성의 정의를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까지 확대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주들은 새로운 규정이 여성을 스포츠에서 동등한 기회를 잃게 하고 욕실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브룸스 판사는 1972년에 제정된 타이틀 9의 입법 역사가 성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하면 보잉은 벌금 2억 4천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 앞으로 3년간 안전조치 강화 등을 통해 최소 4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법무부가 지명하는 독립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유죄 합의에 따라 보잉은 국방부와 나사 등이 발주하는 계약 수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추락 사고와 관련한 회사의 조치가 공개돼 대중적 논란이 되는 일은 피하게 됐는데요. 보잉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합니다. 이번 유죄 합의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보잉 737 맥스 여객기 2대가 잇따라 추락하면서 승객 등 346명이 숨진 사건에 관한 겁니다. 후보 사퇴 요구에 맞서 대선 완주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 등을 찾아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자신의 선거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 2명도 원내대표가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은 5명. 하지만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친 의원들이 속속 워싱턴으로 복귀하면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죠. 월스트리트저널은 후보 사퇴를 둘러싸고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공멸하는 치킨 게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부에서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1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성명을 통해 최고 기온이 128도까지 오른 가운데 오토바이를 탄 관광객 6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죠. 라스베가스 기상청은 이번 주 데스밸리 퍼니스 크리크의 기온이 130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합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곳곳에서는 104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레딩시에서는 역대 최고인 119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는데요.
그보다 북쪽인 오리건주에서도 셀럼의 최고 기온은 101도까지 올라 1960년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인 3,6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 경보를 내렸으며 네바다주는 고도가 높은 타호호수 주변에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카고에는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들어 산발적인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보됩니다. 예상도에는 낮 최고 기온은 8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화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당분간 흐리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 심장의사, 최신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